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8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휴장이고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참 많이 좀 그래도 선선해졌네요. 어제 저녁에는 이 선풍기를 켜고 잤더니 조금 제법 쌀쌀함도 느끼겠더라고요. 이 환절기가 또 이렇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반도체 섹터 지난주 이 된소리를 한번 맞았는데 이제 주범은 외국인이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한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이번 주 주목해봐야 될 내용들, 그리고 지수 전망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난주 얘기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우나 S&P 500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의 영향도 좀 있었었고요. 우리 증시는 그에 반해서 지난 금요일 오전에 제가 검은 금요일 혹시 검은 금요일 가능성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장 막판에 그래도 조금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지난 한 주 3.3% 이상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1.79% 이상 하락하면서 제법 조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기존 박스권 하단을 일단 이탈하고 마감을 했다는 측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기는 합니다. 지난주 이슈들을 보게 되면요. 경제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혼조세를 보였는데 7월 지표들이 계속 이제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이 7월 지표들을 보게 되면 7월 한 중하순 정도까지는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하순 정도를 넘어서면서부터 델타 변이가 미국에서도 유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확산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7월 지표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 즉 테이퍼링 우려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다음 주죠. 26일부터 시작을 해서 잭슨홀 회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뭐 또 지금 7월 지표들로 나온 지표들로만 놓고 보면 테이퍼링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7월 말부터 시작된 델타 변이의 확산이 지금 미국도 거의 뭐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 정점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역시 정점 아니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경기 둔화 우려가 지금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은 전부 7월 달에 희망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했었을 때 나온 얘기들이고 8월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지금 제법 많이 꺾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장 마감 이후에 지난 이제 미국장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장에 보면요. 8월 달 이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표들이 8월 소비자 심리 그러니까 소비 심리 지표 지수들 이거 급락 나왔잖아요. 소비 심리가. 이게 불과 뭐 8월 달 지금 얼마 이제 중순입니다만 소비 심리 자체는 그만큼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에 따라 가지고 급격하게 냉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컨센이 81점 뭐 한 4 정도 됐는데요. 실제 나온 수치가 70.2입니다. 소비자들 그만큼 지금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얘기죠. 지난달 수치가 81.2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잖아요. 이거 뭐 어제 오늘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미국이 지금 테이퍼링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7월 지표로 보면 분명히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8월 지표들을 보게 되면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9월달 지금 테이퍼링 얘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8월 지표까지 봐야 돼요. 9월달에 이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이 두 가지를 놓고 싸우는 형국이 계속 당분간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쪽이 조금 더 우세해질 가능성이 당분간 높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델타 변이의 확산 이거 뭐 지금 미국도 지금 12만 명 일간 평균 12만 명을 지금 넘어선 상태고 우리나라도 지금 2천 명 지금 뭐 어제 오늘 휴일 영향으로 지금 한 휴일 영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800명대 전후잖아요. 이게 지금 상당히 조금 경제의 발목을 지금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이 상황이고 이 더군다나 이제 더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여기서 봉쇄로 다시 가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년 반 넘게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넘어가면서 미국 개학 시즌이잖아요. 일단은 전면 등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이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아주 굵직한 내용으로 나왔는데 시장에선 그만큼 반영은 못했고요. 대신 다우나 S&P 500은 그냥 꾸준하게 반영이 됐던 부분, 미국의 부양책 1.2조의 부양책은 일단 인프라 부양책은 상원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 결의안이 통과된 상태고 아마 결의안이 아니라 일단 그 정책이 통과가 된 상태고 하원에서 일단 통과가 되면 다 통과가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원의 펠로시 의장이 3.5조의 사회 지출 법안하고 같이 통과시킬 거야 9월 달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8월 말까지 하원 의원들 일단 다 휴가 조기 종료하고 일단 다 모여 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8월 말부터 이제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긴급 이 발동권을 이렇게 발의를 시키게 되면 예산 조정안을 발의시키게 되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공화당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패스트 트랙을 써가지고 통과를 시켜버리게 되면 이거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공화당 쪽에서 부채 한도 협상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어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아마 요 지금 3.5조하고 부채 한도 협상을 서로 어느 정도 주고받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반영을 못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거 백날 통과되면 뭐합니까? 이거 결국은 마련해야 될 재원이 국채 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채 한도 협상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뭐 그러니까 이 증액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게 연장된다든지 이게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신규 국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반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거하고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주고받기가 되느냐, 딜이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뭐 이거 당장 결정 안 날 거고요. 아마 9월, 10월 제가 이거 부채 한도 협상 7월 말에 말씀을 드릴 때 아마 9월에서 10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0월 정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아마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질질 끌고 가지 않을까. 10월까지는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그 생활이 가능하니까 11월 정도 넘어가게 되면 돈 다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제 셧다운 우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렵에는 아마 어느 정도 주고받기가 조금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자국 기업 규제, 이제 OTT 쪽, 플랫폼 쪽 규제가 계속해서 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슈에서는 조금 한 발 물러서 있었지만, 왜냐하면 너무 큰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는 조금씩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아마,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서 특히나 이제 기업들 손봐주기라는 어떤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게 글로벌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서 함부로 쉽게 규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규제를 지금 강하게 해가지고 일단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정부의 손아귀 안에서 놀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일단 썩 좋은 흐름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도 아마 좀 제법 좋지 않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아마 단기적인 이슈 정도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중국 지표들도 지금 계속해서 꺾여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하기보다는 일정 정도 선에서 대략적으로 정리를 좀 하는 수순을 밟아가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지난주 한 2, 3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빠르면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늦어도 이번 달 안에부터는 하나씩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에 이것도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뭐 지금 경제 복귀가 바로 경영 복귀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지금 가석방 사유가
일단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는 그 모멘텀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만기일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매도, 이게 지금 제일 컸잖아요.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지난주 이 우리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매도가 7조 2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의 매도가 7조 6천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대급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인데 요거 뒤에 가서 잠깐 또 한번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주 주목해 봐야 될 이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일정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각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18일에 공개되면 우리 시간으로는 19일이 됩니다. 공개가 되는데 아마 큰 내용은 뭐 없을 거라고 보고 문구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이 해석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전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발언을 했었었고요. 이제 FOMC 이후에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유추해서 봐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참 유추가 아니라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 특히나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조금 중요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이 매파적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델타 변이의 확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제가 예상컨대는 8월 지표까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 8월 지표 둔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시적인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피크 아웃 되는 듯한 지표들도 일부 보였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호적인 비둘기적인 발언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표들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중국 조금 있다가 아마 발표가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조금 우호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기 둔화 우려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일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그 산업 그러니까 이 생산자 지표들이 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이것도 주식시장에는 조금 우호적이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지켜봐야 될 부분은 델타 변이의 진정세 여부인데, 글쎄 이게 지금 쉽게 진정이 될 걸로 보여지진 않아서 아마 경기 둔화 우려는 계속해서 조금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당장 요번 주에 뭐가 나온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어떤 상원 의원들의 이야기들이 조금 나와야 될 것, 그 이야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채 한도 협상이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수는 있어요. 향후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향후에. 반면 이게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노이즈가 제법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노이즈는 말 그대로 노이즈입니다. 구조적인 흐름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인데 단지 그때 노이즈 한 번씩 발생할 때마다 시장의 충격은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후의 행보. 바로 일단 지난번 나왔을 때는 바로 일단 집으로 갔잖아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일단 바로 회사로 들어갔죠.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제가 말씀을 그동안 드렸던 부분에 조금 더 이 신뢰도를 높이는 행보이지가 아니었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요번 주부터 일단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씩 진행이 되면서 나올 가능성에 대한 이 부분을 보고 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들 외국인 매도 리포트 나오면서 나왔던 이 반도체 섹터들의 모멘텀으로 충분히 일단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부분인데요. 하이닉스 얘기입니다. 하이닉스를 잠깐 한번 보시면 참 외국인들 많이 팔았잖아요. 특히 이제 요번에 모건 스탠리의 이
리포트도 매도 리포트도 있었었고요. 했는데 이 모건 스탠리가 일단은 요게 지금 뭐 양이 얼마 되지 않아서 요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매수 전환을 하긴 했는데 양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일단은 뭐 크게 의미를 둘 정도는 아닌데 이거라는 거죠. 이제 요 부분이라는 거죠. 장 끝나고 이제 집계가 돼서 올라온 내용을 보게 되면 모건 서울 쪽에서 일단 모건 스탠리 쪽에 관련된 쪽이죠. 일단 매수 쪽으로 일단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순매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아마 이거 뭐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거 며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 이 모건 스탠리 그 매도 리포트 나오고 바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얘네들 공매도 포지션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거 과거 LG화학 냄새가 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의 가능성도 지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이 포지션 구축 다 해놓고 공매도 리포트 때린 다음에 밑에서 다시 주워 담는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여기서 이번 이 반도체 삼성전자나 또는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난다면 외국인들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 이게 이 운동장 기울기, 제가 그동안 수차례 이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었죠. 최소한 기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또 한번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뭐 이 부분은 추세적으로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둔화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상향하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보면 다우 지금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이번 주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S&P 500은 꾸준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놓고 보면요, 이거 지금 일단 깨고 내려왔잖아요. 이게 못 올라갔고 지금 뭐 극명하게 차별화가 되고 있죠. 이 부분이 일단 조금 해소가 좀 돼야 될 부분이긴 한데, 차트적으로 일단 한번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이게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추세적으로 다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번 주 지수 전망은 3140에서 한 3230 정도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요 안에서만 놀아줘도 충분합니다. 여기는 아래꼬리 달고 끄집어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래꼬리를 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단, 그러니까 요번 주 화요일부터, 내일부터 반도체 섹터들의 진정세를 봐야 되는데, 미국 일단 진정세가 나왔어요. 금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일단 연속성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연속성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도 일단 화요일 날 반등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자리는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기술적 반등 과매도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매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한번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드렸어요. 그 다음 코스닥은 1020에서 1050포인트 정도 일단 보고 있고요. 이번 주 핵심 포인트는 그러니까 키워드는 경제 지표,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 그리고 반도체 외국인입니다. 지금 환율 상승 자체는 제가 이것도 주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의 매도에 따라서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지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반도체 섹터가 조금만 진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던 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의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지, 나머지 그 외에 우리 시장은 매수를 했다. 양이 얼마 안 되지만 그 측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멘텀 매매를 하시는 분들, 차트 무시하시는 분들, 무시하고 보시는 분들, 또는 차트만 보시는 분들, 이거 그렇게 안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개를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차트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차트상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 맞고, 지지를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반도체 섹터, 지금 첫 번째 확인은 아마 오늘 저녁 미국의 반도체 섹터가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될 것 같고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정되기 시작하면 시장 반등 나올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쪽이나 지금 이 신조선가가 상승하고 있는 조선 섹터들, 그리고 요번 주 이제 실적 완전 다 정리가 딱 되고 나면 완전 실적에 대한 우려를 다 털어낼 수 있는 5G 섹터들, 3분기부터는 이제 조금 우호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서서히, 지금 요번 주 당장이 아니라 서서히 조금 관심을 조금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일단 요런 정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사실 고생들을 정말 많이 하셨고 아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평생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구간들 1년에 두세 번씩 꼭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